고위공직자 투기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 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고위공직자들의 투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검찰이 이 기획부동산 수사에 나서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네. 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이제 대폭 축소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경찰이 직접적인 수사 주체가 돼서 이제 모든 수사 활동을 1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이 경찰의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되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검찰도 결국 수사에 투입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6대 중대범죄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된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가 법률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투입이 돼서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네, 일단은 뭐 경찰 특수본이 사실 전방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이 한 10명 정도 뭐 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수사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 맞고 뭔가 수사 성과가 또 나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투입이 됐고 기획 부동산까지 이 수사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왜 이제서야 투입이냐, 검찰 개입을 하는 것을 두고 뭔가 뒷북 투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먼저 그 검찰 뒷북 투입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분노를 조금 이야기를 네.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다 알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정말 민감한 이슈고요. 모든 그렇죠. 국민이 자기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거나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했을 때 강렬한 분노가 촉발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 지도층 비리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사회 지도층이 이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의 문제가 있고, 또한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들 또는 그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이제 자신의 그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 내지는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회 지도층의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엄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LH에서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되게 분노하게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분노가 뭐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과 결합해서 되게 폭발력 있는 이슈로 됐고, 그리고 이 이슈가 바로 앞에 있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를 앞에 두고 정부 정책의 실패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더욱더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러한 그 국민들의 그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반영해서 수사 인력을 늘리고 좀 더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성과가 생각만큼 신속하지도 않고 양적, 질적으로 그렇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까지 이제 투입을 하자는 상황이 됐고, 원래 현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 그러니까 6가지의 중대 범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투기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 중대 범죄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까지 투입을 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이건 뒷북이다, 이런 비난이 일고 있고, 또 한편에서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난은
검찰 수사권을 왜 그렇게 제한했냐. 이런 경우에 검찰이 처음부터 신속하게 들어가서 검경이 이제 합동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소위 뭐 검수완박이라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검찰의 뭐랄까요 영향력을 제한을 시켜두고 그 영향력 외의 것까지도 다 수사를 해라라고 뭔가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됐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 어느 정도나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실효성 측면에서 뭐 제가 좀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에 따라 수사하는 거고요. 자기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이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부동산 투기 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뭐 부패방지법이라든가 뭐 공공주택법이라든가 이런 법 위반 행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지금 대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뒤져서 뭔가를 찾아봐라. 이게 약간 지금 이슈되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인데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놓다 보니까 송치된 이후의 사건과 관련해서 뭐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는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게 됐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수사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관련 수사하는 것으로 한정해 놨는데 그 관련 수사라는 것이 이제 범위가 기본적으로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 이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송치를 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뭔가를 또 새로 인지를 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건 애시당초 검찰의 수사 대상 자체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애시당초 검찰이 못하는 거거든요. 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거를 하라라고 하니까 결국 검찰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다시 찾아보겠다. 이미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이라는 건 이미 사건이 끝나고 종결된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너무 제한해 놓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제대로 검찰을 사용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국민들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사를 하기 어려운 국면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법에 정해진 대로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에게 맡겨진 임무는 사실은 그 외의 것까지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을 좀 뭔가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검찰이 지금 개입을 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넓어져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 실효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00명 이상의 검사와 그리고 또 수사관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된 것인데 만약에 뭐 이렇게 수사를 해서 혐의가 밝혀진 뭐 고위공직자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공공주택법 이런 것들이 아마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패방지법에 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법도 보면 그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관계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발설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그 제도의 공정성 이런 거를 이제 담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인만 취득할 수 있는 정보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 이런 비밀스러운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만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면 제도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컨대 우리가 자본시장법에서도 보면 그 상장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자가 예컨대 우리 회사가 뭐 잘 될 줄 알고 주식을 미리 취득한다든가 우리 회사가 잘 안 될 줄 알고 주식을 미리 팔아버린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 외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취지를 이용을 해서 이런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이건 내부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거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당연히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고 이런 걸 처벌하는 걸 이제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부동산 투기이기 때문에 또 하나 특이한 법으로 특이하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농지법이 있을 겁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농업 인구나 농업의 비중이 좀 적었습니다만 해방 후에 해방 직전에 이럴 땐 당연히 농업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의 형태로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게 어려웠었고 농지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을 해서 농지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거에 따르면 이제 농업인 그리고 농업법인만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같은 거를 허위로 발급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농민이 아니면서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개발될 농지를 뭐 사전에 허위 서류로 취득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농지법 위반이 되고요. 이 또한 처벌하는 부동산 투기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죄명입니다. 일단 지금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 사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고 나만 알 수 있는 정보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인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등 이 6명에 대한 이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예,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뭐 500에서 600여 명 사이의 인원을 지금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아마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수사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을 겁니다. 전현직 공무원들 그리고 뭐 LH 직원 그 외에 뭐 민간인들 그리고 국회의원과 관련된 것만 10건 정도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변호사님이 과거에 이제 법무부 감찰국의 형사기획과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저희 이제 방송할 때 이렇게 프로필상에도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사실 거대 비리 사건이라고 우리가 칭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법무부 감찰국에 근무한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법무부에 안내가 이제 되어 있어서. 검찰국에 검찰국. 근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여서 법무부 검찰국에 있었었고요. 법무부 검찰국에 이제 형사계획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전국 검찰의 이제 특별수사 사건이라든가 공안 사건을 제외한 그 모든 중요 사건들을 보고받고 뭐 정리해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뭐 좀 검찰 수사 상황을 뭐 보고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그때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검찰에서 지금 같은 이 LH 비리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직접 조사하고 이러던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은 아마 검찰국에 있는 검사님들도 이 상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조율해 나갈지 되게 좀
애매할 겁니다. 원래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언론에 보면 검찰에서 되게 많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 실제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들이 이제 거악을 척결한다는 이름으로 진행될 때가 많고,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라든가 권력자들이라든가 대기업 비리라든가 내지는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한다든가 뭐 내지는 이제 그 경찰에서 하기가 약간 곤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직접 수사 범위를 이런 범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대상들을 6개의 중요 범죄로만 이렇게 한정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국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검찰과 소통을 해서 뭐를 수사를 하고 뭐를 수사를 안 할지 조율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제도를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검찰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해외 선진국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검찰 수사권을 지금 너무 지나치게 좁혀놓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대응이 바로 검찰에서 직접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국민들이 합의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뭐 만들어 준 제도 하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지금 검찰 자체적으로는 뭐 수사를 하려고 하니 권한이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참 검찰 입장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공직자에 대한 이 재산 등록 의무화가 결정이 됐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LH 비리와 관련해서 결국은 공직자 내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들 생기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킨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는 건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자라는 이제 생각이 나온 건데요. 현재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뭐 4급 이상의 그렇죠. 공직자들이라든가 뭐 판사나 검사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 뭐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 이렇게 상당한 고위직 공무원들만 재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하위직 공무원까지, 뭐 모두 9급 다. 공무원까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런 여러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4급에서 이 모든 공무원으로 이렇게 대상이 좀 확대가 되면 사실상 뭐 대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13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가족들, 배우자, 뭐 직계 존비속 다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발도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만 한 13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고, 이건 재산 등록은 이제 본인, 가족,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130만 명이 뭐 한 650만 명?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하네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재산 등록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행정 수요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뭐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산 등록의 문제는 공무원들 입장에선 사실 재산 등록을 하라고 하면 상당한 반발이 있고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자기 재산권이거든요. 자기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공직자란 이유로 내 재산이 얼마가 있다는 걸 알리고 내가 공무원이니까 내 재산 알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 부인 예컨대 이제 저도 맞벌이를 합니다만 우리 처의 재산을 공개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지 않은 자녀들 성인이 돼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재산까지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러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행정적으로 부담도 되고요. 약간 아니 이렇게까지 내 재산을 다 공개를 해야 되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인데 왜 내가 내 재산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이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공무원 공직 사회에서는 이런 반발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죠. 이런 반발이 일어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기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반발이나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 이걸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그만한 실효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잘못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다고 하면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선 이런 재산 등록이라는 게 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부담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발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사실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면서 이런저런 대응들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기는 한데 이 사건 자체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뭔가 미봉책에 가깝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게 이제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는 솔직히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그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건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거든요.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되게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러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부 고위공직자 내지는 일부 공무원들을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만들고 이러면 이게 뭐 적절한 대책이냐 이게 약간 좀 번지수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 되게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 주택 정책을 열심히 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실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거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세금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세금도 올라서 뭐 1가구 1주택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은 또 올라갔고 또 세금이 또 늘어나서 주택을 팔면 그거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를 또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주택자라고 해도 세금 부담이 늘어났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택 가격이 올라서 집을 살 수가 없고 이런 면에서 이제 주택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부동산에서 불법이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본질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LH의 불법 투기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하죠. 이 3.29 투기 대책. LH 사태 재발 방지법도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사실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의 대책들을 내놓고 지금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컸던 사건인 만큼 사실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또 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율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